불과 1년 만에 완전히 얼어붙었던 관계가 갑자기 전면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아시아의 두 강대국,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 경주에서는 뭐 하나 해결된 것 없이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베이징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면서 무려 14개나 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해요. 아니, 이 극적인 온도차, 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의 그 차가웠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2026년의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미와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두 나라가 화해했어요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린 뭐랄까 고도의 외교 줄타기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 그럼 먼저 2025년으로 돌아가 보죠. 당시 경주회담. 이게 무려 11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찾는 거라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당시 회담의 문제점들이 딱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류 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한한령 문제, 둘 다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한테 시급한 양자 현안에 집중했는데 중국은 다자주의니 뭐니 하면서 좀 더 거시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었던 거죠. 우선순위가 이렇게나 달랐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한국 쪽 발표문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기대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측 발표문에는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동상이몽 수준이었던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25년의 상황은 한마디로 명목상의 관계 복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면서 그 차갑던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정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 모든 변화를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4입니다. 단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무려 14개나 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정말 본물 터지듯이 합의가 쏟아졌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경제 현안은 물론이고요. 기후변화나 저출산 문제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의제들, 그리고 심지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자는 데까지 합의를 봤어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른 거죠. 특히 한한령 문제. 다들 이게 제일 궁금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썼습니다. 세척의 얼음이 하루아침에 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꽁꽁 언 얼음이 녹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한 번에 확 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셈이죠. 그리고 이 회담의 정점을 찍는 선언이 나옵니다. 양국 정상이 2026년을 한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는 원년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죠. 이건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화해 분위기,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계산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한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인데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말을 듣는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잘 협력해 봅시다 라는 제안일까요? 아니면 미국과 아주 가까운 동맹인 한국에게 자, 이제 어느 편에 설 건지 선택해? 라고 묻는 일종의 테스트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균형 외교, 영어로는 밸런스 디플로머시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의 외교를 바로 이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어요.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도 굳건히 지켜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언론들은 이번 베이징 회담을 단순한 한중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구도 속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 무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정상대 사이의 복잡한 외교전이 우리 생활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문화 해빙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K-팝이나 드라마, 영화가 다시 중국에서 활발하게 소비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경제 지형의 변화입니다. K-푸드 같은 소비재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반대로 미중 갈등의 핵심인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의 중요한 사례 연구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이라는 중견 국가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지를 말이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경제적 실리와 안보 동맹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이번 베이징 회담이 그 가능성을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 어쩌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